여러분, WXY 복합 조정으로 떨어졌고 이 임펄스의 618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16.8K 상단에서 차트를 잘 만들다가 오늘 말씀드릴 이슈를 소재로 다시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25분, 오늘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간밤에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 16.8K를 하방 이탈하는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하락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 4시간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어제 개장부터 지금까지 약 2.5% 정도의 낙폭을 보였는데 단기 매매 시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 즉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 있는 롱 포지션에 진입해볼 만한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16.8K를 다시 이탈한 상황입니다. 매매 관점으로 1시간봉 기준 이렇게 음봉으로 이탈 마감을 확인한다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신 경우 보합 수준 현금화를 진행하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고배로 진입을 하셨다 하시면 5분봉, 더욱 짧은 봉으로 이렇게 이탈 마감한 경우 현금화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슈적인 측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전달드리고 차트 관점 간단하게 살펴보는 영상 전해드립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6.8K 매물대를 이탈하는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죠. 이런 하락분을 보인 것은 러우 평화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데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뉴스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인플레 문제와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열려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종전이 불러올 수 있는 단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당장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전 거시경제 섹터 영상에서 전쟁이라는 가장 불확실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연말에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 한 달 전쯤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나토국 폴란드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오발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러시아제 미사일이었지만 우크라 측 오발로 인한 인명피해로 밝혀지면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졌고 종전의 명분이 생기는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우선시하면서 평화협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전쟁 중에 지도자를 신임하게 되는 대중심리와 부합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종전으로 이어지는 이슈는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나토국 포함 각국의 종전 협상 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측에서 먼저 거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대외적 입지에 문제가 생기는 리스크는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슈적인 접근으로는 우선 종전 협상의 결렬로 인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 또한 현재 금융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슈로는 테슬라의 폭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를 중심으로 빅테크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술주의 하락은 나스닥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고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떨어질 때면 똑같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상황을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끊이지 않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데 12월 한 달만 해도 42%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만 해도 여러 악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는데 상해에 위치한 테슬라의 공장 기가 플랜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겸해서 지금까지 약 8일 동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생산 중단을 더욱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장이 중단이 된다는 것은 결국 수요가 그만큼 없다. 수요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공장까지 이례적인 수준으로 중단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테슬라에 큰 충격을 가했다 볼 수 있습니다. 상해에 위치한 기가플랜트 공장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등 여러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 1월에도 17일 정도만 가동하면서 평년 가동일수보다 훨씬 더 축소된 기간으로 운용하면서 적은 생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메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 모멘텀을 심화시키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접근으로는 현재 시간 기준 1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여전히 이 임펄스 이후 조정 파동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고 이 조정 파동의 시작점에서 임펄스를 보였다는 것은 535 조정을 염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XY 복합 조정으로 떨어졌고 이 임펄스의 618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16.8K 상단에서 차트를 잘 만들고 있다가 어젯밤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를 소재로 다시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이 16.8K를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B파 완성, C파 과정이 아니라 아직 535 ABC에서 A 그리고 아직 B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이 WXY가 하나의 A였고 ABC가 B파 그리고 C파를 만들면서 ABC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의 무효화 지점은 A파에 대한 C파의 비율을 보셨을 때 16.4K, 이 16.4K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ABC로 B파를 완성하고 C파의 반등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A, B, C파 끝 하락 임펄스 파동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트 관점은 내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